네, 오늘은 타이어에 대해서 공기압도 좀 얘기를 하고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막 이렇게 숫자 같은 거 막 써 있죠. 이게 되게 간단하게 일단 인지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26 곱하기 2.1 이 타이어 사이즈가 써 있어요. 이 인치예요, 인치. 인치로 표기되고 밑에 54에 559 막 이렇게 표기된 거 있죠. 얘는 밀리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계산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예.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MTB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항상 인치로 많이 표기했어요. 사이즈도 인치로 표기했고, 아무래도 이 미국 쪽에서 발달한 장르다 보니까 미국 기준에 의해서 이제 인치로 많이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공기압도 다 체크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공기압 있는 부분을 지금 제가 찾지 못해서 다른 걸로 이제 대체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잘 안 보이는데, 얘 같은 경우는 40에 65 psi,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옆에 뭐 280에 450 kPa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자, 이제 공기의 어떻게 보면 단위죠, 단위. 보시게 되면은 40에 65 psi. 예. 이게 그 평방 인치당 들어가는 뭐 파운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펌프에 보면은 psi하고 바 두 가지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자전거 쪽에서 쓰는 부분 중에 이제 바는 잘 안 쓰죠. 예. 보통 psi를 많이 씁니다. psi 기준으로 많이 가죠. 이 옆면에 보면 이렇게 다 표기가 돼 있어요. 예. 이 표기를 보고 이제 넣는데, 자,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질문을 드리면은 40에서 65인데, 이게 이제 약간 그 세미 타이어 이런 거거든요. 로드랑 이제 사이드는 이제 트레드 패턴이 있어갖고, 이제 코너링이라 이럴 때 이제 미끄러지지 말라고 하는 이제 그런 패턴인데, 이제 아무래도 도로를 많이 타겠죠. 그러면 공기압을 좀 많이 넣고 싶겠죠. 그러면은 보통 맥시멈이 있으면은 여기까지 넣거든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타이어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타이어를 따라서 무조건 다 넣으면 안 됩니다. 물론 타이어가 65까지 견디게 설계가 됐지만 타이어만 견디면 뭐 하겠어요? 누가 그래도 튜브는요. 네, 튜브도 견뎌요. 예, 견디는데 문제는 휠입니다. 휠의 림. 보시게 되면 림들도 림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공기압의 허용치가 같이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얘가 65 psi를 내가 넣고 싶은데 이 휠이 지금 65를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내구성을 가진 휠이냐, 림 자체. 보통 림에 표기가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고요,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메이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 이 림 자체가 몇 psi까지 견딜 수 있다라고 표기를 해 놓습니다. 그 표기를 따라서 넣으시면 되는데, 보통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이런 타이어 같은 건 40은 기본으로 놓거든요. 40은 기본으로 놓고, 보통 65다 했을 때 10 정도를 다운 시켜서 넣으라 그래요. 절대 맥시멈을 넣지 마라. 그래도 또 누가 그래요? 아, 타이어 제조사에서 65까지 넣으라고 해놨는데 왜 넣지 말라 그래요? 이 노면 상황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노면 상황도. 보통 이제 요즘 덥죠. 지면이 이제 달궈져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차를 타고 집에 갈 때 이제 공기압이 뜨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36이 떠요. 근데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 한 38, 39까지 상승합니다. 팽창하는 거죠. 왜? 지면이 뜨거우니까. 이 뜨거운 거에 의해서 계속 열을 가하니까 안에서 공기가 팽창하는 거죠. 팽창해서 더 올라갑니다. 이것까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러면 앞뒤 동일하게 넣나요? 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 때문에 뒤쪽에 약간 더 오버해서 넣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MTB인 경우 뭐 40에서 45 사이를 많이 넣으시는데, 내가 몸무게가 좀 나가요. 근데 앞에 40을 넣으면은 뒤에도 40을 넣어야 되나요? 그때 한 5에서 10 그 사이를 좀 더 넣어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넣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이제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알려드린 법은 되게 간단해요. 이 자전거를 탔을 때 앞에, 그러니까 내가 포지션을 잡은 거죠. 라이딩 포지션을 잡은 상태에서
앞바퀴와 뒷바퀴의 공기압을 내가 이제 설정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타이어 밑에다가 A4지를 깔아요. A4지, 깨끗한 A4지를 깔고 위에 그대로 승차를 해서 라이딩 포지션을 잡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타이어가 바닥에 전체 붙는, 지면에 붙는 거리가 나오겠죠. 이게 동일하게 설정이 됐을 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몸무게가 적게 나가시는 분이 고압을 넣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이 저압을 넣는다. 이것도 문제점이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고압은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는데, 저압 같은 경우는 굴러는 가지만 문제가 좀 덜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굴러가는 애들은 전반적으로 저압인 경우에 펑크도 더 많이 나고,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해요. 근데 이제 수치상에서는 고압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연구소에서 고압 타이어와 저압 타이어의 테스트, 어떤 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느냐, 이런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말 그대로 연구산에서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고압과 저압을 테스트를 합니다. 고압을 탔을 때 그 탄성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통통통 튀죠. 그 주행을 깨끗하게 이어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불협화음 때문에 전체적인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저압인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수치 변화가 없었다,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차라리 저압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하는 기준은 그거는 깨끗한 온로드에서 자기네가 기계에 걸어놓고 테스트했을 때나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수치고요. 우리는 이 환경 자체가 도로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있을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 왜냐하면 이제 지저분한 것들도 많이 있을 거고 바닥에, 여러 가지 환경에 놓이는데, 고압보다는 저압일 때 아무래도 펑크가 더 잘 나겠죠. 문제점도 많이 생기고. 심한 경우 이제 이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전거 한번 사놓고 한번 타고 한 일주일 있다 타려는데, 그냥 공기압을 체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타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코너 같은 거 돌 때 타이어가 찌그러져요. 밀릴 수가 있고 차고 기우뚱 하거든요.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초보자분들이 제일 펑크가 많이 나죠. 일반적으로 스네이크 바이트라 그래갖고 저희는 핀치 플랫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뱀이 이제 이렇게 탁 무는 것처럼, 튜브가, 이렇게 타고 가다가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꽝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님이 안에서 튜브를 찍어요. 그럼 두 개의 구멍이 딱 나거든요. 마치 뱀에 물린 듯이. 핀치 플랫이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펑크가 나는 그거는 펑크를 보기만 해도 공기압이 없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미케닉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튜브도 보시게 되면 사이즈가 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이런 것들 사이즈가 다 적혀 있어요. 정확한 사이즈에 맞는 튜브를 넣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누가 예전에 경량화 한다고 2.1 이런 애들 있잖아요. 2.1 타이어에다가 좀 더 작은 수치의 튜브를 집어넣어서 팽창을 시켜갖고 경량화 한다고, 이제 어차피 늘어나는 거라고 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얘네가 만들 때 이 제조사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얘가 이 맞는 요 사이즈 안에서 팽창했을 때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늘어나는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고, 얘가 견딜 수 있는 것도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좁은 타이어, 그러니까 폭이 좁은 거에 쓰이는 튜브를 갖다가 큰 거에다 써갖고 팽창을 시켜서 경량화를 한다?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얇아지니까. 그리고 팽창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고물해도 늘어나는 한계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안정적인 늘어남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위험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새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이 이 사이즈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됐잖아요. 26인치도 있을 거고, 27.5도 있을 거고, 29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로드도 있을 거고, 하이브리드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은 애들이 이제 타이어나 튜브 이런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확하게 맞는 사이즈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체크해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700C 같은 경우는 거의 사이즈 폭만 맞추면 다 쓸 수가 있어요. 밸브 길이 정도.
예, 이제 림에 따라서 이제 밸브 길이를 좀 짧게 쓰거나 길게 쓰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 외에는 보통 폭만 맞추면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MTB 같은 경우도 26인치인 경우, 예, 수치만 확인하면은 다 쓰실 수가 있어요. 폭만 맞추면. 그리고 27.5 같은 경우는 뭐 27.5라고 표기된 것도 있고 650B라고 표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예, 이제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